많이 잡히는 시기라 올해 연근해 수산업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어 시장의 발걸음도 바빠졌습니다. 최대 어획량을 기록한 만큼 소비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 안전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신선도를 유지하며 위생적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고유가와 어획량 감소로 지난 몇 년간 어려움을 겪던 국내 수산업이 오랜만에 찾아온 대풍에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상준입니다. 200년 동안 행방이 묘연했던 신라 문무대왕릉비 상단부가 다시 발견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주택가 수도가에 묻혀 있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경주 동부동 한 주택 마당에서 신라 문무대왕릉비의 상단부가 200년 만에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경주 사천왕사에 세워졌던 문무대왕릉비는 정조 20년인 1796년 발견됐다는 기록만 남아있을 뿐 그동안 행적이 묘연했습니다. 제보를 받고 동부동의 어느 주택에 가서 확인한 결과 그 사라졌던 문무왕릉비의 상단부였습니다. 비 앞면에는 삼국통일을 이룬 문무왕의 제위시 치적이, 뒷면에는 유언과 칭송이 새겨져 있습니다. 땅은 팔방 먼 곳까지 걸쳐 있고 그 훈공은 사만에 뛰어났다. 대왕은 생각하심이 깊고 멀었으며 풍채가 뛰어났다는 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라시대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온 문무대왕릉비의 비문은 그동안 해동 금석원의 탁본 형태로만 불완전하게 전승돼 왔습니다. 이번 상단부 발견으로 그동안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비문 내용을 온전히 판독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판독문을 정밀 대비해서 보완할 수 있는 글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주박물관은 이번에 발견된 문무대왕릉비 상단부를 보전 처리한 뒤 하단부와 함께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재판정에서 소란 피우는 건 예사고 판사에게 협박까지 요즘 법정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용산 참사 재판. 수사 기록 미공개 등을 이유로 재판 중 침묵 시위를 하다 방청객 4명이 감치되고 피고인들이 재판장을 등지고 앉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최근 이런 법정 소란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큰 소리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기각되자 계란을 투척하고 또 공정한 재판을 하라며 두루마리 휴지를 던지려고도 합니다. 판사님은 옳다라고 판단하신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좀 억울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 지난 2006년 34건이던 법정 내 사건 사고가 지난해에는 66건으로 늘었습니다. 최근엔 판사에게 칼침을 놓겠다며 협박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출소해 24시간 신변 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재판 진행은 물론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 도출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화되고 권리의식이 제고되면서 사법부의 권위마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원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일부 판사들의 태도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지난해엔 변호사단체가 신문을 10분 안에 끝내라고 지시하는 판사 등 이른바 문제법관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의와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 그 권위를 어떻게 지켜낼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TV방송, 4년 뒤부터는 전국 어디나 디지털 방송으로 바뀌는데요. 내년에는 일부 지역부터 시범 방송됩니다. 송영석 기자입니다. 아날로그보다 3배 이상 선명한 화질과 입체 음향. 디지털 방송이 컬러 TV의 등장보다 더 큰 혁명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불과 4년 앞으로 다가온 디지털 방송으로의 완전 전환을 앞두고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디지털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모두 4곳. 충북 단양과 경북 울진, 전남 강진 등 3곳은 내년 하반기부터 2011년엔 제주도까지 확대돼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됩니다. 우리나라가 2001년부터 디지털 전환 준비를 해왔는데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종료에 대한 우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범 사업 선정을 통해서 사실상의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로 들어가는 그런 시범 지역 27만여 가구 가운데 디지털 TV가 없는 가정엔 아날로그 TV로도 계속 시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디지털 컨버터 등 수신 장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됩니다.
올해 디지털 수신 권역은 전국적으로 80%에 이르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러나 디지털 TV 보급률이 30%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해 디지털 방송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13년 새로운 방송 시대를 막기 위해 디지털 시범 방송을 통한 기술 테스트와 시청자 만족도 분석도 지속적으로 실시됩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네, 이 지능형 전력망 사업이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 또 미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각국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툭하면 일어나는 정전사고, 전기를 마구 쓰는 에너지 낭비. 이 같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을 각국 정부는 대표적인 미래 산업의 하나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스마트 그리드 구축 사업이 침체되어 있는 미국의 경기를 회복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 배전 관련 장비에서부터 집집마다 달게 될 지능형 전기 계량기까지 수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미국의 오바마 정부도 45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New jobs, for example, only for the power grid, the numbers mentioned there is about 250,000 new jobs created around these investments in the smart grid area. 2030년까지 세계 최초로 지능형 전력망이 구축되는 우리나라에서도 68조 원 규모의 관련 시장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일자리 50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새로 늘어나는 분야에서 새로운 그린 일자리가 창출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030년에 11조 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세계 시장의 30%를 점유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웠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제40회 국제기능올림픽이 캐나다 캘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16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현지에서 박정호 기자입니다. 동계올림픽의 도시 캘거리에 대한민국의 함성이 불었습니다. 이번에 기능올림픽입니다.